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에 대해서 두 함수 x에서 x로 가는 두 함수 f와 g가 있습니다. 근데 함수 y는 fx는 f의 4가 2를 만족시키고요. g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대요. 그쵸? 그러면 보자. 이 g라는 놈은 완벽하게 함수가 다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이게 f라는 함수일 때 f는 4가 2로 가는 거니까 요것만 알고요. 나머지는 몰라요. 근데 g라는 함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자, 잘 보세요. 1은 2로 가고요. 그 다음 2는 1로 갑니다. 그 다음 3은 4로 가고요. 4도 4로 가는 요런 함수입니다. 자, 이 두 함수에 대해서 h라는 함수도 x에서 x로 가는데 이 hx가 함수값이 fx가 더 크거나 같으면 그냥 fx의 함수값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g가 더 크면 g로 가는 거죠. 즉, 두 개 중에 큰 쪽으로 우리가 함수값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hx가 1대1 대응이 된다라면 이때 f2와 그 다음에 h의 3의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더하면 얼마가 되겠는가? 이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f에 대해서 아는 건 뭐냐 하면요. 4가 2로 간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4가 2로 간다면 f는 요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f를 우리가 녹색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4로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3으로 가고 있군요. 잘못 봤습니다. 요놈이 둘 다 3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지? 그러면 우리는 두 개 중에 큰 쪽을 함수값으로 하기 때문에 이 h라는 함수는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봐, 4일 때는 3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보자. 이제 하나씩 따지는 거야. 우리가 이 3일 때의 함수값은요. 더 이상 어디로 가면 안 돼? 3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3일 때 f의 함수값이 그지? 만약에 2가 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큰 쪽으로 대응을 시키는 게 h이기 때문에 이 h의 3도 또다시 3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h가 1대1 대응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게다가 만약에 이 f의 3값이 1이 된다고 하더라도 3에서의 h값은 둘 중에 큰 값인 3으로 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안 되죠.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3에서 f의 함수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구나. 4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고요. 그래야만 h도 둘 중에 큰 값인 4로 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h3값 구했죠. 자, 이제 f의 2값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f의 2를 봅시다. f의 2가 만약에 2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f의 2가 2라면 h의 2도 둘 중에 큰 값이 2로 가면 됩니다. 이거는 맞네요. 그쵸? 근데 h2가 3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h2가 3이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얘는 둘 중에 큰 값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3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 압니다. 그 다음 f의 2가 4의 값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f의 2가 또 4의 값을 가지면 h의 2값은 둘 중에 큰 값인 4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치? 따라서 f의 2는 2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f의 2가 똑같이 1이어도 됩니다. 왜? f의 2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2가 1로 가게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를 보셔야 돼요. 그 두 가지 케이스가 1번 봐. f의 2가 2가 되면 h의 2도 2가 되고요. 만약에 두 번째 f의 2가 1이 된다면 h의 2는 이꼴 1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f의 1의 값을 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보자. 만약에 f의 2가 2라고 한번 해보죠.
그죠? 그럼 h의 2는 2가 되는 거니까 딱 요 상황입니다. 그럼 끝났어. h의 1은 1로 가야 되는데 이 f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f의 1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얘가 1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얘가 2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찍혀도 함수값은 2로 가야 되고요. 만약에 f의 함수값이 여기 찍히면 함수값은 3, 여기 찍히면 함수값은 4로 가야 됩니다. h 함수값은. 근데 h는 2로 가도 안 되고 3으로 가도 안 되고 지금 4로 가도 안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럼 어떤 경우냐? 봐. 얘가 1로 왔다 이거야. 그러면 h의 2는 어디로 가야 돼? 얘는 1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럼 보자. 이제 1이 2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함수값 f의 1은요. 1이어도 되고 2여도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럼 함수값 1일 때 선생님 그럼 1인지 1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데 봐. 구하라는 지금 f의 2와 h의 3이에요. 끝났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만 보시면 됩니다. f의 2는 1로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h의 3은 4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한 값은 얼마다? 5다라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지. 별거 없죠? 그래서 얘도 하나씩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이거 설명을 들어도요, 아마 뭐야 전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씩 꼼꼼히 따져가면서 여러분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남이 푸는 거 한만 들여다보고 있어봤자 자기 실력 안 늘어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집합 x는 마이너스 3부터 5 사이의 실수고요. 그 다음 y는 절대값 y가 a보다 작거나 같은데 a가 양수니까 결국 y는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 사이 여기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x에서 y로의 함수 2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다. 그럼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 얘는 우리가 직선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직선은요. 어차피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무조건 봐라. 우리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어떻게 그리더라도 교점은 정확히 한 객씩밖에 안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무조건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뭐냐면 x가 마이너스 3과 5에서 값이 변할 때 그때 y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에서 값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봐.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x가 변하는 동안에 이 그래프가 y값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가져야 되는데 이게 기울기가 2니까 얘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확하게 이놈이 여기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와 여기 즉 5, a를 지나가야만 x가 마이너스 3부터 5 사이에서 값이 변할 때 y값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값이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역이 이렇게 주어지면 치역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치? 물론 얘가 직선이 이렇게 안 지나가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얘는 1대1이죠. 그렇지만 이때는 치역이 요 값부터 요 값까지 요 간격이 치역이기 때문에 그지? 치역이 마이너스 a부터 a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역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되려면 정확하게 요 두 점을 땅땅 치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결국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바로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2가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됐죠? 그래서 봐. 5 빼기 마이너스 3분의
a 빼기 마이너스 a니까 얘는 8분의 2a가 바로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얼마야? 8 돼야 됩니다. 그지? 그러면 a가 8이니까 결국은 y는 이 x의 기울기는 2x인데 봐 5,8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얘가 5일 때 8 지나가려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b가 얼마야? b는 마이너스 2인 거 그냥 나옵니다. 그지?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64 더하기 4니까 68이 답이 되겠네요. 됐지? 오케이. 그래서 봐라. 1대1 대응이 되려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직선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요 끝점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y의 공역의 왼쪽 끝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정역의 오른쪽 끝점 그 다음에 공역의 오른쪽 끝점 이 5,a를 꼭 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울기가 음수였다면 어떻게 지나가야 돼? 당연히 기울기가 음수였다면 요 두 점을 요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 요런 함수를 구했어야 되겠죠. 됐죠? 대충 감이 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네 볼까요? 그러면 얘네는 뭐야? x가 a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한 x들의 집합이 a야. 근데 a에서 a로의 함수 2x 빼기 5가 1대1 대응일 때 그랬네요. 그럼 끝났지. 그지? 뭐가 끝난 거야? 얘는 기울기가 양수인 놈이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돼? a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하면 요렇게 여기가 a, a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큰 거 이거보다 큰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정의역이고 y도 a보다 크거나 같은 게 치역이니까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직선이 정확하게 어느 점? 바로 a, a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직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때 그때 대응하는 y값들도 a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a, a를 지나가야 되니까 2a 빼기 5가 이꼴 a가 돼야 돼서 a는 이꼴 5가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럼 뭐가 돼야 돼? 자, 실수 전체니까요. 보세요. 얘는 x값에 관계없이 0,1을 지나갑니다. 즉,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점은 두 개 다 지나가는 거지. 그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는 기울기가 한 놈은 a 플러스 3이고 한 놈은 2-a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놈이 기울기가 음수인데 한 놈이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1대1이 안 돼요. 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러면 1대1이 되죠? 게다가 정의역도 실수 전체,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지? 혹은 봐. 이 양쪽에서의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여도 돼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도 1대1도 되고 정의역, 공역과 치역이 모두 다 뭐니까? 실수 전체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둘의 기울기 있잖아. a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2-a라는 이 두 기울기가 둘 다 양수든가 혹은 둘 다 음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러면 또 1대1이 안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둘 다 음수든가 둘 다 양수라는 건 결국 둘을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지? 그럼 다시 쓰면 a-2와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거 부호 바꿨기 때문에 따라서 a라는 놈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니까 정수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 뭐가 돼요? 0, 1 요렇게 4개의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정수 a의 개수는 4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얘도 봐.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쵸?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실수 전체에서 보세요. 얘가 4를 경계로 양쪽에서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럼 우리가 대충 그래프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 정확하게 주어진 요 놈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니까 4일 때 3을 지나가면서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런 놈이 돼요.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당연히 어떻게 져야 돼? 얘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는 건 알겠죠? 기울기가 0이거나 양수가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는 더 이상 1대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인 건 알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면 물론 여기는 여기가 동그라미가 차면 안 되겠네요. 요렇게 된다면 그지?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따라서 봐라. 우리는 정확하게 이 점, 즉 4,3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봐. 4,3을 지나간다는 건 결국 4m 플러스 n이 3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는 m이 0보다 작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m이라는 놈은 뭐가 되냐면 네 m이다 이게 아니라 3-n 4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3-n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죠? n은 3보다 크다라는 이러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지? 이런 문제들은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풀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보게요.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요.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집합들입니다. 근데 이 함수가 x에서 집합 y로의 1대1 대응일 때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근데 얘는 다시 쓰면 x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 빼기 9입니다. 즉 2차 함수의 대칭축이 x는 3이죠. 그럼 우리가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일 때 얘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어느 영역이냐 하면 바로 요 영역이에요. 여기가 x가 4일 때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역을 보면 돼? 바로 요 영역을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 영역 내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죠. 언제?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근데 그때 해당하는 y값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봐라.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이면서 대칭축이 x는 3에 있으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봐. 여기가 x는 이꼴 3이라면 이거를 우리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여기가 x는 이꼴 3이라면 그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y 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러면 공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치역은 얘. 그죠?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정확히 이렇게 대칭축은 3이지만 바로 요 점을 이렇게 치고 지나가야 돼요. 요 점이 뭔데? 바로 4,-1이죠. 이해되죠? 요 점을 치고 지나가야만 우리가 치역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러면 이 함수가 4,-1을 지나가야 되니까 16 빼기 24 x 대신에 4 대입한 겁니다. 플러스 k가 이꼴 마이너스 1 요놈이 돼야 되고요. 자, k는 이꼴 7 요렇게 우리가 그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조건 이걸 찾는 게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1 대응의 정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그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이 뭔지, 공역이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도록 함수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조건이 뭔지를 지금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